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 번역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걸맞는 썸네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안녕하신가, 힘세고 강한 아침, 만일 내게 물어본다면 나는 왈도 라는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한번 썸네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세나북스에서 2020년 9월에 출판을 하였고요. 5명의 저자가 같이 책을 썼습니다. 혹시 왈도체라는 것을 아시나요? 어느 게임의 번역체가 너무나 어색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게임 내 NPC의 이름을 따서 왈도체라고 하였고, 팀 왈도라고 하여서 게임 전문 번역팀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만화책, 소설, 드라마, 영화는 누군가의 고생스러운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이 책은 번역을 하는 여성 5분의 도서 번역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어 번역가 노경환님의 춤추듯 부드럽게. 어릴 때부터 글쓰기와 외국어를 좋아하고 꽤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문예 창작반에서 즐겁게 활동하는 문학 소녀였는데요. 일본어과에 진학한 것은 제2외국어로 배운 일본어가 재미있어서입니다. 첫 직장은 유통업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번역을 접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고작 일본인이 했던 컨설팅 진행을 보조하면서 번역, 그리고 일본 출장 시에 일행에게 브로시어와 일정표를 읽는 정도랄 뿐일까요? 번역가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도전을 미루었습니다. 회사 일도 나름 재밌었고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것도 든든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책이 좋고 글이 좋고 번역이 좋았습니다. 번역학원에서 피곤한 몸으로 강의를 들으러 갔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의 피드백에 자신감 없던 나는 크게 격려가 되었죠. 결국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가는 회사 대신 정신과로 출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 후에 일본어 번역 입문 과정을 듣고 샘플 테스트까지 통과해서 첫 책 번역을 맡았습니다. 그 후로 10년이나 첫 회사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차부터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한 것 같네요. 번역 속도도 빨라져서 한 달에 한 권 겨우 하던 것을 지금은 2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어 번역가 김지훈님의 꿈만 먹고 살아도 배부르다. 프리랜서 워킹맘으로 살려면 스케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출판사에서 요청한 번역 마감일이 30일이면 20일을 마감으로 생각하고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은 보통 집 근처 카페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의 말소리도 백색 소음처럼 기분 좋게 들립니다. 늘 혼자 작업하는 프리랜서에게는 가끔 들려오는 말소리가 위안이 됩니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출판 번역가라는 직업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주부들입니다. 일단 경력 단절 여성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만 잘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혹자는 이미 누가 써놓은 글을 옮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 할지도 모릅니다. 외국어로 된 글을 직역해 옮겨 놓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번역가는 필요가 없겠죠. 대충 내용만 파악하기 위한 종류의 글이 아니기에 한 문장이라도 매끄럽지 못하면 읽다가 흐름이 끊기고 맙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게 번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번역가 김희정님의 저는 언어의 노예이자 숫자의 노예입니다. 5년간 다니던 첫 직장을 박차고 나와 다른 분야로 전직하던 중에 어느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자유기고가가 되고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번역 아카데미 수업에 중국어 번역 수업을 들은 게 계기가 되었죠.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녔고 자연스레 중국어를 익혔는데요. 그 시절 황제의 딸이 인기여서 그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곤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어를 업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요.
번역은 사전의 뜻만 찾아서 해석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단어가 사용된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문화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매일 중국어 드라마를 보고 책, 라디오도 들었습니다. 번역 에이전시와 연계된 아카데미라면 책 리뷰 작업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아카데미를 통해 일을 받으려면 어쨌든 수업할 때 내가 잘해서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프리랜서 전업 번역가의 시간은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프리랜서니까 프리할 거라고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부터 하며 낭만적인 번역가의 삶을 상상합니다. 석 달 동안 책 한 권만 번역하고 풍요롭게만 살 수 있다면 일정 관리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프리랜서의 시간은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 책의 나머지 두 저자 조민경, 박소연님의 이야기는 책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 리뷰는 끝이고요. 단조로운 회사에서 벗어나 성공한 여성 번역가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는 희망 스토리였고요. 예비 번역가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프리랜서가 프리하지 않고 비지랜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사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